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들어가는 걸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또 이쪽 부분에 대한 게 또 많이 잊어버린 내용이기도 해서 RPM, 공통수학원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 유형 익히기 599번부터 문제풀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유형 문제 위주로 풀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볼게요. 599번이죠.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곱을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우선 0 되는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18의 약수들을 집어넣어 볼 수 있도록 해볼게. 뭐 1이나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2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여기 8 되고 마이너스 8, 2, 9, 18, 18 0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바로 조리제법을 통해서 조리제법으로 해가지고 몫을 찾아내는 거죠. 얘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2일 때 0 되니까 1, 2, 0,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 2일 때 0 됐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x는 2, 마이너스 3, 3이니까 뭐 제일 큰 근은 얘가 되겠고 제일 작은 근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9,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600번으로 가볼게요. 600번은 이제 3차 방정식이 다운 것 같은데 이때 근이 알파하고 얘와 같을 때 이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계산하래요. 근의 합은 아니구나, 그지?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8의 약수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 0 되죠. 마이너스 2일 때 0 되니까 조리제법을 해볼까요? 1, 1, 2, 8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0이 돼요. 그럼 여기가 2, 4가 되고 마이너스 8.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 요 몫을 써야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퀄 0. 그럼 0이 됐다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0일 때하고 얘가 0일 때 두 군데로 나눠서 해를 구해주면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아,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이 나오겠죠. 근의 공식으로 근 구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니까 16이 되네요. 그럼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베타가 1이 되는 거고요. 감마가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싹 더하면 16, 2 빼면 14.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600번 정리해 드렸고요. 601번 볼게. 4차 방정식인데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선 0 되는 값 두 개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의 약수니까 뭐 1, 3, 9, 1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지?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12 빼기 9. 0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1일 때 0 되고 또 0 되는 값이 뭐 있을까? 마이너스 1일 때는 가능성이 없고요.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16. 4, 4, 16. 2 집어넣으면 가능성이 없네. 왜냐면 24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까요?
참 2는 근이 아니지. 미쳤어요. 요 9의 약수니까 3을 집어넣어 보거나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봐야 될 것 같은데 3 집어넣어 볼게요. 81 4, 9, 36 3 집어넣으면 얘도 가능성이 없네. 3 집어넣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아까 마이너스 1 안 집어넣어 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1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도 안 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게. 그럼 마이너스 이건 81 되고요. 9, 4, 9,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9 0 되네. 요거 마이너스 72가 되니까 마이너스 81 됐습니다. 그래서 0 되는 값이 1과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3차가 없네. 2차 1차 상수항 1로 조리제법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9 9 0. 자,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조리제법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올라가죠. 그럼 3 내려오고 마이너스 9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바보짓을 하고요. 이렇게 조리제법을 했네요. 선생님 지금 촬영 시간이 아침이라 조금 잠이 들겠나 봐요. 이렇게 되죠. 모든 실근의 합은. 그럼 얘를 잠깐 볼까요? 얘 판별식이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 허근 같네. 그러면 실근의 합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벌써 1하고 마이너스 3 실근의 합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1번까지 풀이해 드렸고 60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허근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0 되는 값 찾아줘야 되니까 4의 약수들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1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 빼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빼기 4 그랬더니 전혀 0 되지 않죠?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기분 좋게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 얘가 16 마이너스 8이니까 3, 8이 24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지? 2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6 3, 8이 24 2 집어넣으면 8 되고 4 되고 마이너스 4 이게 0 되는 거 맞네요. 그러면 이제 식을 이제 요거 두 값으로 0 되는 거 찾았으니까 조리제법 해서 하면 되죠. 잠깐만요. 요건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과 2일 때 0 됐으니까 요거 기억을 할게. 기억을 하자. 칸이 좁아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까먹을 수 있어. 그죠? 자, 식은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가 됐고, 마이너스 1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됐고요.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 0 이렇게 됐죠. 허근은 지금 여기서 실근 나왔으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거겠지. 원래 이제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x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이제 실근 나왔고 요 식에서 허근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허근의 합이 알파 베타인데 요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적으니까 허근 갖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또 2가 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구하지 마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 4 빼기 2는 4
0이 돼버리네. 보기 3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603번 가볼게. 3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요. 3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그랬는데 알파 베타의 곱이 0이 아니란 얘기니까 여기서 이게 딱 보이시면요. 여기가 x 바깥으로 빠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x는 0 하나 나와요. 그럼 나머지 알파 베타가 여기서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8이 돼 a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쌤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거 알게 됐고, 그죠? 여기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잖아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돼. 4알파 베타죠. 8, 8, 64, 2의 제곱 4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60 돼버리죠. a는 4, 1은 4, 4, 6, 24, 4, 5, 20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04번 갈게요. 604번은 3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랬거든. 그러면 한 허근을 알파라고 그랬는데 얘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죠? 우선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잠깐 볼게. 선생님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은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8 0 되죠. 그러면 허근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로 조리제법만 해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조리제법 해보겠습니다. 3차, 2차, 1차 상수항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8 내려오죠. 마이너스 8 제로.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혹은 알파는 여기 들어가서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8이 0이었구나 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분수꼴의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2차식을 알파로 나눠주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1 알파분의 8 이렇게 되죠. 알파로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8이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얘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2ab 그러면 여기가 16 나오겠네. 알파 제곱분의 64가 되죠. 양변 제곱하니까. 그럼 여기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알파 제곱과 알파 제곱분의 64의 합은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5네요. 자, 604번 봐드렸고 605번 볼게.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자라고 해놓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알파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구해내든지 뭐 알파에 관한 값을 어떻게 식을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2알파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AB를 구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또는 이제 켤레복수수를 근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지? 자, 그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0 되는 값 찾기. 1일 때 0 될 것 같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요식은 1, 2, 3 빼기 4 0 되는 거 맞네요.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 될래나요?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 0 되네. 그죠? 그래서 이제 조리제법 해가지고 식을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지? 4차니까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너무 촘촘하게 그렸다. 다시 쓸게요.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일 때 0 됐으니까요. 3.
3 올라가고 6 올라가고 4 제로. 자, 다시 마이너스 1일 대로 조리법 봐볼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제로.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근 갖고 여기서 허근 가지니까 허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지? 그럼 허근이 여기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알파가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바알파가 될 건데, 그지? 우리가 근과 기소의 관계로 알파와 바알파의 합은 마이너스이고요. 알파하고 바알파의 곱은 4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 한근이 2알파는 얘의 근은 2알파하고 2바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개 더한 거죠.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바알파 x 더하기 얘 2개 곱한 거잖아요. 4알파 바알파. 이거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좀 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x제곱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4x가 되고 얘가 4니까 16이 되네요. 이렇게 됐구나. 따라서 a와 b의 합을 계산하라는데 a가 4가 됐고 b가 16이 돼서 AB 합은 20. 보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605번의 정답은 보기 3번. 605번 정리해 드렸고 이제 600번 갑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치환하겠죠? 자, 4차 방정식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치환해서 계산해 준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정리해 볼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이퀄 제로. 얘는 인수분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t를 원래대로 써주는 거죠. x제곱 플러스 4x를 우리가 t로 치환했던 거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요건 인수분해 되지 않으니까 유리수 범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2 모양이 그지.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또는 1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면 2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근인 것은 마이너스 5 얘가 근이네요. 나머지 근인 게 보이지 않죠. 비슷하긴 한데 아니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607번 갈게요. 607번은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걸 t로 치환해서 식을 우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가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나오니까 마이너스 3하고 계산해서 5가 되죠. 인수분해 되네.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1. t는 원래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했던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래요.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고 얘가 0 되는 값이 감마하고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근의 곱은 먼저 이 방정식의 곱은 몇이 되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감마 곱하기 시그마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싹 곱하면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다 곱하면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근을 구해서 곱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8번 갈게요.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 모든 양수근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식은 우리가 잘 묶어줘야 되죠. 어떻게 묶는 게 좋을까? 선생님 볼 때는 이제 요식하고 요식을 묶는 게 좋겠고 요식하고 요식을 묶는 게 좋겠죠. 요령은 1차항까지 갈게.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요식 먼저 계산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죠. 이쪽도 x 플러스 4x 37 21 플러스 63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치환하는 거죠. x 플러스 4x를 이렇게 치환해 주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얘를 또 t로 치환할게요.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1이 63을 더하면 0이 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6t 되고요. 얘가 몇이 되나요? 105가 되나요? 105? 105? 그럼 163이 되는 거야? 163. 아, 느낌 또 힘드네. 163이니까 163. 아, 잘못했지. 얘가 105니까 168이어야 돼요. 이상하더라. 168. 하긴 8 곱하기 8이 16. 8이는 8. 이것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뭐로 해야 되죠? 37이 21. 잠깐만. 4, 2, 8, 37. 아, 됐다. 14, 12. 그죠? 이수분해가 좀 어려웠네. t-14, t-12.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해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식을 쓰면 원래대로 t 대신에 x 플러스 4x를 쓰면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이퀄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양수근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양수근 찾아야 되죠. 여기서 양수근은 뭐가 있을까? 얘는 인수분해 잘 안 되니까 근을 구해야 되죠. 근의 공식으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20 플러스 14가 되니까 28 되네. 47 28 47 28. 내가 왜 28이라고 생각했지? 여기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8 9 28 3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니까 얘가 0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6 또는 2. 그러면 양수근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루트 2하고 요 2를 더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양수근의 합은 3 루트 2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 문제의 정답 3 루트 2. 자, 608번 정리해드렸고 609번 갈게요. 4차 방정식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차항까지 갈게요.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그 다음 식도 역시 x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됐죠. 그럼 요걸 t로 치환하면 t에 t 플러스 2 빼기 3이 되고요.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3 다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t는 x제곱 플러스 3x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뭐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진 않네.
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막 근을 구하지 마시고 판별식을 보시면 얘는 판별식이 이 판별식 안 봐도 되는 게 여기 x제곱의 개수 양수죠. 여기 음수죠. 그럼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실근가죠. 얘는. 뭐 직접 구해보셔도 좋고 항상 최고차항인과 상수항의 보호가 다르면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허근가네요. 판별식이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12가 되는 게 0보다 적어. 그러면 허근 알파 베타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퀄 제로의 근이 혹은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3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럼 마이너스 3이 제곱 9고요. 4, 3, 10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의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허근 잡아내고 허근을 갖는 방정식 잡아내서 문제를 구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정답. 610번 유형 3번으로 갈게요. 4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제 복차식 방정식이 나왔네. 모든 양수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보니 x 4제곱에 인수분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x의 제곱을 이렇게 둘로 쪼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여긴 2x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x 한번 더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1에다 2x 한번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양수근의 곱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가 0 되는 값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얘도 이렇게 되네. 그럼 양수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군요. 그죠? 그러면 얘 두 개를 곱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두 개를 곱하면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로 보시면 되겠네. 2 빼기 1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11번 갈게요. 네 근의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인수분해가 얘가 x 4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만 하면 완전 제곱식 되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뒤로 빠지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죠. 여긴 2x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x제곱 2x 마이너스 3 됐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되겠다. 그죠? 둘 다 인수분해는 되진 않네. 그죠? 자, 그러면 아니구나. 인수분해 되는구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절대값은 3일 3일이니까 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이었네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봤는데 이게 그 인수분해 안 되는 식으로 착각을 했네요. 여기 원래 인수분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셔도 됐는데 그지? 그럼 x가 여기가 뿔마 3 x가 뿔마 1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빨랐겠습니다. 뭐 지나가고 나서 손 없는 꼴이네요.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x는 여기서는 허근 나오고요.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죠. 2하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612번 해드렸고 613번 갈게요. 얘는 그냥 인수분해 안 되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25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앞에 게 x제곱 마이너스 5의 전체 단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x 아니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뭘까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이거 우리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고 얘가 0이 되는 게 감마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왜냐면 이 식을 4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너무 정신없고 사실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요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하나 묶어주고 그지? 감마분의 1과 시그마분의 1을 하나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간단해지죠. 감마 시그마의 감마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합붙었을까요? 마이너스 1이고 곱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요 감마하고 시그마는 감마 시그마가 1 감마 시그마의 곱이 마이너스 5. 여기 알파나 베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얘의 내 근이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여기에 근이고 베타 감마 시그마가 여기 근이다 라고 해도 하나도 오류가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5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둘의 합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부호가 다르잖아. 그래서 613번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다. 자 이제 614번으로 갈게요. 3차 방정식 한 근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거든.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 됐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한 근이니까요. 조리제법 하셔도 되고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였구나. 근데 원래 그냥 쓸게요. 얘가 x 플러스 2가 한 근인 거 아니까 뭐 x제곱 있겠고요. 2는 4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가 있겠다. 2차항이 없는 거 보니까 2x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2차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나왔고 나머지 다른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가 알파 베타가 얘 두 근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알파 베타의 합은 2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합은 2고 알파 베타의 합은 2고 그래서 더하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615번인데 두 근이 2와 3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머지 한 근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2와 3이 얘의 근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성립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 2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가 8 되고 4a 2 들어가니까 14b가 되네요. 마이너스 12b는 0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4a 플러스 2b가 되죠. 2b 얘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식 하나 이렇게 잡아냈죠. 자 이번에는 3을 집어넣어 볼까 그래.
3을 집어넣으니까 27, 9a. 3 집어넣으면 3, 7이 21. 21b 마이너스 12b가 되죠. 그래서 9a. 12 빼면 9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두식 연립하면 되죠. 뺄게요. 2a에서 a 빼면 a만 남고 b에서 b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네. a는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b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a, b 구했습니다. 나머지 한 근도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을 또 구합시다. 조리철법 해버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인수분해도 되긴 하는데 자, 1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플러스 이쪽은 24가 되겠다. 그지? 2일 때 0 됐으니까 1 2 1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0 됐고 두 근의 합 나머지 세 근의 합으로 계산할 걸 그랬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나요? 얘긴 하진 않았네. 아니 쌤 이거 할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자 3으로 우선 조리철법 할게. 1, 3, 4, 12, 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얘는 x 플러스 하니까 나머지 한 거는 마이너스 4였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6 플러스 감마라고 생각해 보면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 됐잖아. 그러면 잠깐만요. 잘못 썼죠? 얘와 얘 합하면 5죠. 그러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풀 걸 그랬나?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계시면 이렇게 쉽게 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네요. 616번으로 갈게요. 자,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요. 잠깐만요.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2를 집어넣어 봐야지 뭐. 그러면 16 48 32 2 들어가니까 4 8a가 되네요.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4a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럼 12a가 됐고 요거 넘겨줬고 요 계산하면 20 36 되죠. 그럼 a는 3이네요. a가 3이어서 이 식은 x 4제곱에 플러스 4x의 제곱 a가 3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이 됐죠. 한 근이 2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걸 찾아줘야 되는데 2 말고 또 적당한 숫자가 빨리 보이는 게 있나요? 1 되나요? 1? x에다 1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야겠다. 1은 아예 되지도 않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7 얘도 가망이 없네요. 그러면 2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어떤 게 좋을까요? 의견을 주세요. 5 집어넣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쵸? 5 집어넣긴 좀 부담스러워요. 우선 차수 낮출게요. 우선 2일 때 0 되는 건 알았으니까 요거 정리해서 1,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2일 때 0 되니까 1, 2, 6, 12, 6, 12, 5, 10, 0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x-2에 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됐네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 찾아줘야 되는데 5의 약수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네. 1이나 마이너스 1은 가능성이 없고요. 5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125죠. 5 들어가면 25, 150, 잠깐만요. 150 되나? 그럼 마이너스 5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5, 6, 30 플러스 5 보실까요? 0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5일 때 0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조리제법 안 하고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0 됐으니까 x 플러스 5 이렇게 쓰고 뭐 뒤에는 2차식일 테니까 x제곱 여기가 플러스 1 쓰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이 6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5x의 제곱 나오니까 6x의 제곱 나오려면 여기는 x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나머지 세 근 중 두 허근의 합을 계산하세요. 요거죠. 여기서 허근은 알파와 베타의 합이라고 하면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617번 같이 가볼게요. 다음 4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방정식의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A, B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다른 두근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뭐 마이너스 2하고 2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됐습니다. 따라서 2a 마이너스 b가 14가 된 거죠. 뭐 1 집어넣는 건 더 좋죠. 1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러면 결국 a 더하기 b가 0이 되네요. 그럼 두 그 식을 잠깐만요. 1일 때 0 되죠. 여기 계산이 잘못됐나요? 14가 아니라 12네요. 왜냐면 딱 떨어지진 않아요. 자, 두 식을 더하니까 3a가 12, a는 4, 8 되죠.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a, b 알아냈고, 자, 그러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a 4니까 4x 마이너스 4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조리제법 하셔도 될 것 같고, 그죠? 그냥 조리제법으로 할게요. 아침이라 머리 쓰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4, 0 이렇게 됐죠. 1일 때 또 0 되니까 1 집어넣어 볼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는 허근 같겠다. 그지? 이때 두근의 합은 알파와 베타의 합은 1이고요. 곱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돼서 얘는 1이고 얘가 2가 되면 4가 되죠. 마이너스 3이네요. 제곱이 합이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AB 제곱해서 더하면 여기는 16, 16. 얘 합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32, 29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29.
617번도 봐드렸고요. 618번으로 갈게요.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 유형은 내신에서는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꼭 잘 이해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요식을 이제 학생들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한 것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학교 시험에 잘 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불편한 게 A잖아요. A가 없어지는 값을 생각해 보면 돼.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 A고 여기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A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선생님 볼 때 0이 되는 게 맞죠. 1일 때 0 되네. 그지? 그러면 이제 조리처법을 하셔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3차는 1이고요. 2차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에요. 1차 A고 상수 마이너스 3. 1일 때 0 됐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 올라가면 4, 4, 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됐고 위 뒤에 식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지? 플러스 4. 그러면 이제 중문을 갖도록 하래.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의 이제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 얘가 중문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1이 있으니까 이 식도 x-1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얘하고 얘 때문에 중근은 가져올 수 있지. 그래서 제일 먼저 중근이 x가 1인 경우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도 1일 때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식도.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 1 집어넣어 봐요. 이 식에다 1을 탁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에 넘어가서 a가 됐고 이쪽이 9가 되네요. 그래서 a가 9가 되면 되나요? 잠깐. 예. a가 9가 되면 x는 1이 중근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하나 알아낸 거예요. 두 번째, 처음 생각한 대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판별식을 구하셔도 되고 여기가 4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될지 대충 짐작이 가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해볼게요. 우리는 a-4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16이 됐어. 그래서 얘가 0 돼야 돼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8이 되죠. 인수분해 해보세요.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 3개 나왔죠. a가 0이어도 완전제곱식이 되고 8이어도 완전제곱식. a가 9면 얘하고 얘 때문에 중근 갖는 경우가 돼서 다 합하면 0, 8, 9 더하니까 17.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구나 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기 부탁드릴게. 뭐 이용 전체를 다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619번인데 3차 방정식 그림 모두 실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얘도 인수분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겁을 먹지 말고 여기에 2K가 있으니까 K가 없어지게 하는 값을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가 2K니까 X가 2면 여기가 2K 나와서 마이너스 2K 없어지겠지. X에다 2 집어넣어 볼게. 약간 요령이 있죠. 8 되고요. 마이너스 8 되고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8이 되는 게 아니라 16 되는구나. 2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8 마이너스 2K가 돼요. 0 되는 거 진짜 맞죠. 그러면 2일 때 0 되니까 짜자장. 그래서 이제 3차 조리제법 해버리는 거죠. 1 마이너스 4 K 플러스 4 마이너스 K 2일 때 0 된대요.
2k 제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인수분해한 결과는 x-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된 거죠. 모든 근이 실수가 되는 자연수 k의 개수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은 실수죠. 그럼 여기서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판별식이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씩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k는 1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네. 그러면 자연수 k는 1밖에 없네. 그래서 이때 k는 1 한 개 있다라는 겁니다. 620번 같이 가볼게요. 620번. 자, 620번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딱 봐봐.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지? 근데 k가 있잖아. 상수항에. k가 없어지게 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3, 마이너스 3이지? 3 마이너스 k 0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조리처법을 해서 얘가 3이고 3차, 2차, 1차 상수항. 자, 3 내려오고 마이너스 3, 0이 되네요. 0이고 k, 마이너스 k.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에 3x 제곱 플러스 k가 됐잖아. 그러면 얘가 두 허근을 가지려면 얘가 어때야 돼? 3x 제곱 플러스 k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뭐 판별식해도 좋고, 판별식은 이제 2차항이 없으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판별식을 하면 2차항 없으니까 이렇게 쓸까? 여러분 헷갈릴까봐 3x의 제곱 플러스 0x. 그럼 b의 제곱 0 빼기 4ac 그러니까 12k가 되잖아.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k가 0보다 어때? 크면 판별식 0보다 크면 얘는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얘가 정답. 621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때, 말이 이상하다.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만약 얘가 1일 때 0이 됐다 그러면 실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있구나 라고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경우 있을까? 실근이 1인데 얘가 또 중근이야. 중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근을 갖는 경우가 서로 다른 실근. 애매한데? 중근이면 나중에 허근에 하나 가질 수는 없으니까 3중근이 돼야 되겠다. 3중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우선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 a가 나와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0 되겠는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죠. 정말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볼게. 짠. 인수분해 아니고 조리체법. 조리체법이 인수분해 하는 거지 뭐. 이거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일 때 2 내려오고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됐어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에 여기가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가 됐지. 그래서 얘가 0이 됐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 되는 값이 되면 되죠. 얘가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가 마이너스 1밖에 그러니까 3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보면 되지 뭐. a는 요거 상수항이 여기서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2가 되면 되네.
a는 마이너스 2. 여기가 2x, 4x 맞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3중근 가져서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 경우죠. 두 번째는 얘가 허근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요식이요. 선생님 볼 때 요식이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따라서 판별식을 정리하니까 2의 제곱에 4 마이너스 AC 2a인데 얘가 0보다 적을 때가 되는 거죠. 여기 4가 들어가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적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보다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이거나 얘니까 전체 합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경우가 이 경우와 이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어떻게 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줘야 돼.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이때 a의 최대값은 몇이니?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이 최대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유형 5까지 봐드렸고 유형 6은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